예, 그럼 이제 총대위원회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대위원회 단독 후보 허효영, 주소연 후보자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학보사 홍수빈, 문희인 기자님께서 공청회 패널로 참여하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허효영, 주소연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총대위원회 기호 1번 후보자 정허교영, 구주소연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 순천향 학우분들의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책임이 되는 청렴한 학생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감사 관련 내용을 접근하기 쉽게 공유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감사 관련 질의응답을 학우분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회의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를 추가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회의비 및 예산 책정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거 방식에 관련된 것을 변경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총대 의원의 만회 행사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리더스 톡방에 초대되지 못한 학과가 있을 경우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대위원회 단독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과 공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 9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총대위원회 후보자님들에게 공약에 관해서 학부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학보사 기자 문희인입니다. 두 번째 공약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감사 관련 질의응답을 학우분들께 공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총대위원회에서는 개의의원 총회를 열어 중앙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내역, 그리고 다양한 안건 관련 질의응답, 회칙 및 회칙 개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 관련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각 학과의 대의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 관련 질의응답을 들어올 경우 매 분기마다 들어온 질문을 정리해서 모든 학우분들께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SNS를 통해서 모든 학우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점은 모든 학우분들이 알 수 있고 질의응답이 한 가지가 들어올 경우 그 한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질의응답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여서 모든 학우분들이 볼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분들이 보는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과사 기자 홍수빈입니다. 현 총대의원회인 세봉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원 세칙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청원 세칙이란 일주일에서 14일 이내로 청원하는 학우분들께 무조건적으로 답변해드려 다양한 질의와 건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세칙을 발전시켜 청문회까지 여시겠다는 건지 청문회는 별개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학우분들은 청문 게시판이 있다고 아는 학우분들과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문 게시판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정보 공개 청구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학우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이런 것이 존재해서 학우분들이 만약에 불편사항이나 건의, 질의청원, 건의청원, 징계청원, 기타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한테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청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청문회를 진행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청문회를 여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학우분들의 질의와 답변 공개는 첫 번째 공약에서 말씀하신 SNS 메신저 링크를 이용하실 것인지 기존의 총대의원의 블로그에 게시글로 업로드를 하실 것인지 정확한 사업 운영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저희가 계속 분기마다 여는 것이 아니라 청원서가 들어오는 경우 저희에게 청원이 들어온 경우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여서 그 질의응답을 학우분들께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질의와 답변 공개는 첫 번째 공약에서 말씀하신 SNS 메신저 링크를 이용하실 것인지 기존의 총대의원의 블로그에 게시글로 업로드를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모두 다 이행하려고 합니다. 총대원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올리고 그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SNS에서 충분히 학우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 회의비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추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약에서 말씀하신 회의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했다는 증빙 자료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증거 사진으로 대체하겠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행사 포스터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증빙 자료로 사진을 이용하시겠다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모여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악의적인 편집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간부들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 회의록부터 사진 자료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의의 조작 여부는 저희가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학생회끼리의 신뢰도로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조작 여부를 저희는 최대한 판단하기도 하고 신중히 볼 것입니다. 만약 그 여부에 대해 조작이라 판단된다면 충분히 징계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회의의 조작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학생회를 향한 총대 의원의 단순 신뢰성으로 학우분들께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에선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주소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은 회의를 기록하기 위함이고 사진도 다 같이 모여있는 사진만 제출하게 된다 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학생회 임원들이 모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 안에 학생회 임원들이 모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학생회가 모여서 그냥 사진만 찍는 것으로 회의비는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생회 불찰로 인해 학우분들께서 손해를 보는 것 또한 총대 의원회와는 상관없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국가대 학생회 분들도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생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 포스터, 회의록 증빙 자료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 후에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으로 회의비와 예산 책정 후 책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학우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책정 이유에 대해 학우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다면 다시 예산을 책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모든 학과에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대학에는 학과가 약 7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5개의 학과가 아니라 약 80여 개의 학과로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비 및 예산 책정 방식의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후 총대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 조정 후에 예산을 확정합니다.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이지 그거를 모두 SNS에 그것을 학과 공지톡에 올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학생들이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청원서에 저희가 청원서에 넣었다면은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중앙위원회에서 얘기를 꺼낼 예정입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실 때 회의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3번 내역하고 4번 내역 같이 얘기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회의 조작 가능성 하다가 예산 책정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 같이 질문하시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2번 내용하고도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후보자님들하고 지금 패널로 참여하신 기자님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단과대학 및 학과의 예산 사용 및 회식 문제 논란이 되어서 학우분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올해 총대위원회에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저희 공약에 3번에 있는 것처럼 회의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학우분들이 이 회의비를 왜 사용하였는지 학우분들께서 청원서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저희에게 요청해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단과대에 말씀을 드리고 그 회의를 하였다는 회의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히 회의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학우분들께 인지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총대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하신 청문 게시판을 통해 예산 사용 내역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학우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다면 재감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재감사를 할 의향이 있고 저희 의장과 부의장 또 의장이랑 부의장이 됐을 경우 저희도 그 감사에 대해서 저희도 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공약인 선거 방식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천인 명부에 공약에 명시된 항목, 단체 이름, 정부, 슬로건, 공약 내용 등을 굳이 추가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추천인 명부는 이 후보자님들이 나오기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인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슬로건을 기재하여야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기존의 직책을 사임하는 경우에 대한 사퇴서의 제출은 예전부터 총대의원회에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대의원회, 단과대학, 학회장 등이 입후보를 하기 위한 기존 직책의 사퇴서를 비롯해 보다 확실한 서류를 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세칙을 어떻게 확장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사임서를 작성해서 총대위원회 제출해서 저희는 의료과학대학 회장을 사임하였습니다. 기존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사임을 하고 학우분들께서는 저를 의료과학대 회장으로 뽑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퇴서를 작성해서 제가 사퇴하였다는 것을 학우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대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사퇴서를 작성해도 되냐고 여쭤본 결과 사정으로는 개인 사정을 적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은 제 사정을 모르고 일단 먼저 제가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라고 해놓으면은 학우분들께서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공약인 총대의원회만의 행사 구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대의원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인 감사와 해당 내용을 학우분들께 전달, 회칙과 세칙을 다룬다는 점에서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행사를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행사 진행보다는 감사와 본연의 역할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감사와 선거에 관련된 일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 총대위원회와 총학생회를 헷갈려하는 학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우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총대위원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 후보자님의 논란으로 학우분들의 신뢰성이 떨어진 현재 해당 행사 구축이 후보자님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바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논란은 학우분들께서 정보공개 청구서나 청원서를 이용해서 저에게 전화 또는 총대 의원에 제출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만약에 청원서와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총대위원회가 하는 일을 충분히 안다면은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징계 여부를 판별하고 청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저희가 진행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인 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매 분기마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분기라면은 공개 방학이 끝나고 또는 1학기가 끝나고 학예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모든 내용을 저희가 PPT나 또는 포스터를 이용해서 학우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학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갖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공약을 살펴보면 중앙자치단체의 공약을 단체장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애초에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총대의원회는 그들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조작 및 객관성 상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공약인 리더스 톡방 초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리더스 톡방에 초대받지 못해 제대로 된 공지를 받지 못해 공지 전달에 불편함을 겪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과정에서 거기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료과학대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자신의 학과는 공지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제가 직접 연락을 통해서 어떤 학과인지 조사 후에 조교님께 직접 찾아가서 학과의 대표 학생에게 연락처를 주고 이후 리더스톡에 초대되어서 학과의 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초대되지 못하는 학과가 있다고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더스 톡방에 초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리더스 톡방에서 학과나 또는 학회장 분들께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료과학대 회장을 맡으면서 학과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인지를 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될 시에는 직접 학회장이나 또는 그 단과대학 회장에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공지를 잘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자면 글로벌 빌리지의 외국인 유학생분들, 자유전공학부의 학우분들께서 이에 해당해 제대로 된 공지 전달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약만 봤을 때는 이건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총대 의원회 측에서 꼼꼼히 조사한 후 불편함을 겪는 학과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리더스 톡방 관리 개설은 원래 총학생회 측에서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해당 공약을 내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가 만들어진 총학생회가 리더스 톡방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공지방 리더스톡이라는 것은 리더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하고 그 사람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됐든 이 공약을 내세우고
리더스 특방에 초대되어서 학과 학생들이 공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갖고 나온 것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만약 다른 단체에서 이 공약이 나왔을 경우 저는 같이 이행하고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 측에서 리더스 톡방 관리 및 개설 권한을 총대 의원회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실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리는 총학생회에서 하지만 저희가 일부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9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게시판 적극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존하는 총대 의원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홍보를 이뤄내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문 게시판이 있다는 것은 학우분들께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리더스톡에서 청문 게시판의 유무와 청문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총대 의원의 행사만의 구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저희에게 청원을 할 수 있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학우분들께 행사를 통해서도 알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대위원회 현재 블로그를 보시면 청원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원서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문회 질의응답 공개와 청문 게시판 운영 공약이 다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문 게시판을 통해서 학우분은 저희가 청원한 거나 또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통해서 저희가 학우분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청한 학우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학우분들께 이만큼에 대한 질의응답이 들어왔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다라고 모든 학우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우분께서도 정보공개 청구서나 또는 청원을 저희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과정으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려고 합니다. 내년 총대의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의원 총회는 중앙자치단체, 단과대학과 학과의 대표들이 모여 수정된 규칙이 너무 편향된 것은 아닌지, 삭제될 만한 조항이 적절히 삭제된 건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대의원 총회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됐었는데 후보자님들께서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되신다면 내년에 이뤄질 대의원 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의원 총회가 열렸을 당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분들이 모이지 않은 이유는 학과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께서 자기가 대의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 첨부하고 저희가 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그 학우분들께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애초에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분들이 본인이 의원인 줄 몰랐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대표자들이 본인이 의원인 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대 의원의 노력만으로 이분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건지 답변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대의원 총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용을 하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대의원 총회라는 것은 그냥 대의원이 열려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채찍이나 회칙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항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대의원이 몰랐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학우분들께 대의원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우분들께 충분히 질타를 받을 상황이라고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 학우분들께 밝히고 누가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분들께서 내세우신 대부분의 공약들은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총재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이행해야 할 당연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료과학대 회장이면서 순천향대학교 하나의 학생이었습니다. SNS와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알고 싶은 내용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질타를 받은 학생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아무리 지금 현재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학우분들께서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는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공약이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미흡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미흡하다면 청원이나 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용해서 학우분들께서 건의 청원을 통해서 저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는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정보공개 청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학우분들의 정보공개 청원이 이뤄지기 전에 총재의원회 측에서 본인들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학우분들이 해당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총대의원회를 처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실수가 있고 학우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정보 공개를 할 것이고 학우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학생이 또한 학생들의 말을 듣고 함께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올바른 학생회가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움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천지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위드 코로나 상황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명이 참여한 사건에 가담하셔서 학우분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청 측에는 해당 사안을 부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 측과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결과적으로 통보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다면 충분히 질타를 받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청과 소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청렴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과거의 논란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며 학우분들의 신뢰성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총대의원회는 세칙 및 회칙 개정, 금전적인 업무를 관할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총학생회보다도 더 중요한 중앙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께 청렴한 총대의원회를 약속하기 위해 저하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대표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더더욱 모범을 보이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만약에 청원서나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서 저희에게 문제를 삼을 경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거고 제가 반성해야 된다면 사과문을 작성하고 학우분들께 피해가 간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받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충분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제가 충분히 사퇴해야 할 자리라면 충분히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중선위에서 입후보자분들을 향해 한 학생회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공고하셨습니다. SNS에 접촉 흔적을 남겨 해당 사항을 위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후보자님들께서는 순천지에 이어 어제의 논란까지 이름과 걸맞지 않는 청렴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학우분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친했던 동생과의 술자리를 갖는 것, 술집에, 죄송합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후보자 교육에서 학생회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제하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현 학생회와 접촉을 하여서 징계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충분히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친했던 동생과 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반가운 마음에 같이 합석하여 먹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는 녹음을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거기서 제가 사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n분의 1을 하여서 진술서에 제출을 하였고 그 동생과의 현 학생회와의 술자리가 세칙에 크게 어긋난 그 징계범위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 학생회 술자리가 세칙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기에 제가 경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제하라 했으면은 그때까지는 충분히 자제해야 되고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고 저를 믿어 주시는 학우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우분들께 정보 공개나 청원서를 똑같이 저에게 왔을 경우 저는 책임을 다하고 이번에 사과문을 썼던 것처럼 충분히 질타를 받고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모두 마치 학부사님들 질문 끊으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이곳에 방청하러 오신 학우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주고 계신 학우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는 먼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대위원회 단독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 예. 안녕하세요. 학부사 편집국장 천사랑입니다. 송대는 예산 의결 및 감사 기구이자 중선위, 대의원 총회까지 매우 많은 역할을 맡은 단체입니다. 여기서 굳이 왜 공약 이행률까지 총대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 총대의 조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약 이행률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학우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답변을 해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조작 같은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생회는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학생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갖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행사를 진행하면 학생들은 그 공약을 이행했는지 학생회가 그 공약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같이 감사자료와 같이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은 충분히 공약 이행률이 조작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 게시판과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그것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충분히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회의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학생회가 회의를 몇 번 할 건지 회식을 몇 번 할 건지 짜야 회의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따라서 몇 번이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회의에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 확신하고 예산을 책정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대가 학생회마다 최대로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책정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에서 예산이 모두 편성된 후 학우분들께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잠시만 기다려. 심의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회의비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 돈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은 학우분들께 중앙자치단체 장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목적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하나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현재 청원 세칙상 청원인 등의 사항은 정보보호 의무가 있어 청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은 학생들에게 감사 관련 예산 등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들께서는 세칙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칙을 다 바꿀 예정이십니까? 감사 관련 질의응답을 공유한다는 것은 저희가 질의응답 이후에 마지막 내용으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회칙이나 세칙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질문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공약 7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치단체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총대위원회에서 매년 진행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존의 총대위원회가 공개하였던 공약 이행률과는 다르게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사진과 또 추가적으로 첨부하고 공약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공약으로 대체되었다면 그것을 학우분들께 정확히 다 알리고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학우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약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찾아본 결과 제가 찾지 못했고 제가 확실하게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충분히 더 다가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 단과대에 있는 학과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 감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과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학회비 사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감사 시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앙학생자치단체는 그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으며 페널티 또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학생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것을 찾으면서 의료과학대 전 활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학생자치단체에서도 세칙이나 회칙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중앙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은 후 필요하다면 세칙을 만들 것이고 또한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대의원분들 중 통해서 저희에게 시민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학우분들께서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같은 내용인가요? 감사 관련해서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총대위원회에서 매 감사 기간을 설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인원보다 학과가 훨씬 더 많다 보니 감사 자료상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적 금액이 안 받는다던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발견 후에 학우분들께서 정보 공개나 청원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은 저희 또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및 사과문을 작성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다 보니 저도 최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같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의료과학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감사절에 돈이 맞지 않는다는 사무국과 함께 자료가 맞춰질 때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살려서 각 감사 자료를 최종 검토 시 항상 제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른 분들 현장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지금 없어 보이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세 측에 대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보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세 측에 대해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만약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칙 전에 회칙 같은 경우 대의원총회를 발의해서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발의를 합니다. 각 재직의 3분의 1 또는 200인 이상 중앙위원회 재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이후 발의로 제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회칙 같은 경우는 회칙 안에 세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칙은 회칙이 위반되지 않는 한 세칙은 총대위원회 안에서 스스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칙이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고 그 다음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방금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다면 한번 채팅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예, 답변되셨다고 지금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과대 연합회식을 주관한 것이 의료과학대 학생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십니까? 또한 학생회 임원들 중에서 원치 않아도 참석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의료대 학생회 내에서도 해당 사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참석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부정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열었다는 주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과 함께 동의를 구하여 열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임원들 중에서 원치 않아도 참석을 강요받은 의료과학대 학생의 임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은 저는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위험하다면 충분히 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충분히 안 해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유를 굳이 묻지 않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의료과학대 임원 중에서는 저한테 강요받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의 임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방금 이 질문하신 질문자님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질문이 없죠? 하나 있나요? 예, 그게 어떤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스스로도 학칙 및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 다른 학우 및 임원들의 잘못 및 논란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를 하고 문제가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성을 다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학우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난과 질타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를 따라주는 분들을 저는 학생의 임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학생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을 저희 총대 의원에게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학생의 분들을 통해서 학과 공지나 또는 저희 SNS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에 혹시 5분 정도 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시간 동안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채팅을 남겨주시면 현장 질문 끝나고 바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부사 기자 김민아입니다. 정 후보님께서 수차례 본인도 학생이기에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도 저를 따라주는 분들은 학생의 임원으로 뽑으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도 저를 따르는 사람이 저를 같이 함께하고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정 후보님을 비판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분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본인을 따라주는 사람들만 학생의 임원으로 뽑는 것은 오히려 학생분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본인을 잘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따른다는 것이 제 명령에 복종하고 저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분히 옆에서 저에게 지적을 해주고 제 공약과 제가 이루고 싶은 공약들에 대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는 학부모들을 뽑으려는 것이지 저를 따른다고 해서 저를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청량을 따르라는 것이지 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되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되셨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총대위원회는 사법부라고 볼 수 있는데도 실수가 용납될까요? 되지 않는다면 후보자님이 꼭 총대의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청원서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용해서 저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학우분들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제가 비난받고 제가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에게도 이 점을 보완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총대 의원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원서와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서 저에게 질타와 비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학우분들께서 충분히 저를 제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저희 청원서와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용해서 저에게 저에게 요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총대 의원의 청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이 혹시 올라왔을까요? 예, 지금 다른 질문 올라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후보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해주신 호효영 주소연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순창 대표하고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고 지금 차를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마무리 발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후보자 정허효영입니다. 처음 시작 때 청렴의 뜻과 함께 저희의 슬로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켜나갈 것이며 또한 전 의료대 학생회장을 했을 때 학우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제가 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이 모든 학우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활동만이라도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만족감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의견들을 받으며 적절한 피드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렴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을 위해 먼저 다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청렴하게 활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총대위원회 호쇼영 주소연 후보자님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학우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체육대학 학생회 후보자의 공청회와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오후 6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